판다스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경로 설정,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의 서브셋 가져오기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서 파일을 불러올 때는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위치에 CSV 파일을 옮겨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따로 경로 설정을 할 필요가 없이 쉽게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판다스의 리드 언더바 기능을 통해서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는데요. 불러온 파일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행렬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파일을 불러올 때는 CSV 파일뿐만 아니라 엑셀, 파케이, HTML, JSON 등 다양한 파일 포맷을 리드 언더바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을 to 언더바 CSV, to 언더바 엑셀, to 언더바 파케이 등과 같이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CSV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불러오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read 언더바 csv를 하고 파일 경로와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해당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 변수에다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다시 재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라는 변수에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df.head로 미리 보기까지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로드해야 하는데요. 인포트 판다스 as pd를 통해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as라는 것은 엘리어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판다스를 pd라는 별칭으로 줄여서 부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판다스라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pd로 줄여서 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셀을 실행해 주게 되면 왼쪽에 실행된 순서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다스로 read 언더바 csv를 통해 csv 파일을 로드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CSV 파일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같은 위치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경로를 따로 설정하시지 않더라도 바로 CSV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미리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경로에 이 CSV 파일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pd.read 언더바 csv를 통해서 이 CSV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df라는 변수에 담아 주었습니다. df라는 변수에 담아주게 되면 이렇게 매번 CSV 파일을 불러올 필요가 없이 변수를 재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f.head를 실행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미리 보게 되면은 점점점 하고 중간에 잘리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잘리게 되는 부분을 모두 로드를 하고 싶다면 판다스의 옵션을 사용해서 맥스 컬럼을 65개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65개까지는 잘리지 않고 모든 컬럼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판다스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해봤는데요. 미리 보기를 할 때는 헤드를 통해서 위에 있는 값들을 미리 보기 할 수도 있지만 테일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값을 미리 보기 할 수도 있습니다. df.tail을 실행해 주게 되면은 아래에서 5개를 기본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기본값은 이 괄호 안에서 Shift 탭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기본값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5라고 기본값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를 3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미리 보기를 3개만 설정해 준 숫자만큼만 가져오게 됩니다. 판다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2차원 배열 형태가 되고요. 행과 열 형태로 엑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시리즈는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1차원 벡터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한 개의 행이나 열을 따로 떼어내게 되면 시리즈 구조가 되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비교를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은 수학적으로 행렬, 시리즈는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로 표현하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시리즈는 1차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설정을 했을 때 1, 2, 3, 4, 5, 6이라는 각각의 리스트 값에다가 리스트 괄호, 대괄호를 하나 더 씌워주게 되면은 2차원 행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1, 2, 3이라는 값을 하나의 대괄호로 감싸 주었는데요. 이때는 1차원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다스로 표현하게 되면은 시리즈 형태의 자료 구조가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의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의 타입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df라는 변수에 담아 주었었는데요. 이 df라는 변수를 실행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 너무 크기 때문에 점 헤드를 통해서 미리 보기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타입을 보고 싶으면 타입의 df로 감싸주게 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타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판다스의 코어의 프레임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 하나만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시리즈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시리즈 형태가 맞는지 타입을 통해서 df의 평균 기온 가져온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판다스의 코어의 시리즈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의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정 컬럼만 불러왔을 때는 판다스의 시리즈 타입이 되게 됩니다. 시리즈는 1차원 벡터 타입으로 평균 기온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시리즈 타입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리즈에다가 괄호를 하나 더 해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2차원 행렬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일 때는 이렇게 값과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 데이터의 타입이 같이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만 가져와 보도록 할 텐데요. df라는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있다면 이때 대괄호 2개를 사용을 해서 지점명, 평균 기온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지점명과 평균 기온만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뽑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 주실 점은 대괄호가 2개가 들어간다라는 점인데요. 왜냐하면은 파이썬에서는 2개 이상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리스트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리스트 형태로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림과 같이 특정 행만을 뽑아서 서브셋을 만들 때는요.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불리언 조건식의 결과가 true, false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리언 인덱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쿼리를 통해서 조건식을 작성해서 서브셋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특정 조건의 데이터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점명이 서울인 데이터만 추출을 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쿼리를 사용을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서브셋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명과 평균 기온을 가져오도록 할 텐데요. 이때 2개의 컬럼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대괄호를 하나 더 감싸서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셀을 실행해 보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당 지점명과 평균 기온 컬럼만 서브셋을 생성을 해서 가져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명만 가지고 오고 싶을 때 쿼리문을 통해서 SQL 쿼리문처럼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명이라는 컬럼에서 서울이라는 값만 가져오고자 한다면 이렇게 쿼리문을 작성해주고, 너무 많기 때문에 헤드를 통해서 앞부분만 미리 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져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평균 기온이 33도 이상인 데이터만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true, false 값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df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 번 더 감싸주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서브셋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감싸기 전에 true, false 값으로 출력이 된 인덱스 값을 통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을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부릅니다. 지점명이 서울인 데이터만 가져오는데 쿼리문 대신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셀을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df의 지점명은 서울 해서 df로 한 번 더 감싸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했는데요. 쿼리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불리언 인덱싱을 통해서 서브셋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판다스를 통해서 파일을 불러올 때는 pd.read_csv 하고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행렬 구조입니다. 엑셀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시리즈는 하나의 행이나 열을 가져온 형태가 되게 됩니다. 서브셋은 조건식이나 쿼리를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